안녕하세요. 34차시 정적분과 급수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인 정적분의 활용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내용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뒤에 나오는 넓이, 부피 단원의 핵심적인 원리가 되는 부분이 이 정적분과 급수 단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뒤에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오실 수 있을 텐데, 어, 여기 부분이 구분구조법이라고 옛날에 불리던 좀 악명 높은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 이해도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당연히 더 어려워하는 편인데, 오늘 선생님 설명 잘 들으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정적분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이미 넓이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배울 때 아마 이렇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만 배웠을 것이고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니까요.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좀 간단한 상황을 토대로 우리가 이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제일 쉬운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가, 우리는 어떤 게 한번 궁금해진 거냐면요. 0과 1 사이에, x는 0, x는 1, 그리고 y는 x 사이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넓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도 아니고요. 그쵸? 위에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옛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던 실진법 뭐 이런 개념들로부터 이어나가서 이 도형들을 조금 더 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도형들로 쪼개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도형은 아무래도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그쵸? 직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간단한 식을 통해서 넓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주어진 넓이를 한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를 최대한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얘를 쪼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주어진 구간 0부터 1까지라는 구간을 균등하게 잘라요. n등분을 한번 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균등하게 쪼갤 건데 쪼개는 횟수가 적을 때와 클 때 요걸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일단은 n등분 그냥 그림에서처럼 n등분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밑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각각의 구간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어떤 방식으로 세울지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구간의 왼쪽 끝점의 함수값을 높이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 구간의 오른쪽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사각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 이 파란색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각 구간의 오른쪽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만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 그림은 각 구간의 왼쪽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한번 쳐보고 그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의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봤을 때 이 넓이와 우리가 처음 구하고 싶은 넓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다르죠. 딱 봐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뭔가 곡선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서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싹 다 더하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넓이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절반을 더 쪼개서 한번 더 잘게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좀 쪼개볼게요. 이쪽 맨 끝에 도형만 한번 두 개를 더 잘라볼게요. 이렇게 구간을 좀 더 잘게 나누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오른쪽 함수값을 기준으로 높이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것처럼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직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랑은 차이가 있게 되지만 삐져나온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이 지금 새로 생긴 더 잘게 쪼개면서 생긴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을 빨간색으로 색칠해 봤는데 처음 삐져나왔던 넓이에 비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오차가 좀 더 작게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왼쪽 함수값을 기준으로 높이를 세우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잘게 쪼개본다면 만약에 여기를 이제 왼쪽 함수값을 기준으로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반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차, 약간 뻥뻥 뚫린 부분이 있어서 오차가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살짝 메꿔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차는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오차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점점 0으로 가까워진다. 즉 오차가 거의 없어지고 빈 공간이 점점 메꿔지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구간을 n등분, 횟수를 정하지 않은, 횟수를 문자로 정한 만큼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n등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높이를 만들어서 직사각형들을 만든 다음에 그 넓이들을 다 더하면 분명 오차가 생기겠지만 n을 한없이 키우게 되면 즉 쪼개는 횟수를 무한히 늘리게 되면 이 값은 넓이와 가까워지겠구나.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각각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함수값을 기준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이 넓이들을 우리가 전부 다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정 번째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그마 그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첫 번째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0부터 n분의 1까지고요. 두 번째 사각형은 n분의 1부터 n분의 2까지. 세 번째 구간은 n분의 2부터 n분의 3까지. 자, 첫 번째일 때 0부터 n분의 1까지, 두 번째 구간 n분의 2까지, 세 번째 구간 n분의 3까지. 그럼 우리 특정한 k번째 자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구간에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그쵸, 지금 세 번째가 n분의 3까지였으니까 k번째면 n분의 k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간을 정해주시게 된다면 n분의 k-1부터 n분의 k까지 요 구간 내에서 그려지는 직사각형이 결론적으로 k번째 직사각형이 되겠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규칙은 오른쪽 함수값을 높이로 세우는 것이 왼쪽 그림의 규칙이었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n분의 k일 때의 함수값이 높이가 되도록 사각형을 그려봤고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요. 밑변의 길이는 n분의 k-1부터 n분의 k까지, 즉 n분의 1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높이 같은 경우에는 n분의 k 일대의 함수값인데 함수가 y는 x제곱이니까 n분의 k의 제곱, 요게 이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쓴 요 식은 지금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러한 직사각형이 지금 몇 번째까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k번째, n-1번째, n번째까지 총 n등분을 했기 때문에 n개의 직사각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k가 1부터 n까지 존재한다. 그것들을 쭉 더해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급수식이 지금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군데군데 튀어나온 오차들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최대한 잘게 쪼개면 이 오차는 한없이 줄어들 것이다. 즉 여기에서 극한을 취하는 거죠. n을 한없이 키워버리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대 사람들은 넓이를 비정형적인 모양,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떠올려냈고요.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0부터 1까지 주어진 구간에서의 이 함수의 정적분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면서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적분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정적분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이 부정적분과 정적분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고 그게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로서 배우게 된 이건 거죠. 부정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아래 끝과 위 끝을 대입한 것의 차이를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이 확립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정적분 값으로는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왼쪽의 급수도 여러분들이 k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n세제곱은 그 지금 시그마의 문자는 아니니까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k제곱을 시그마로 풀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극한을 취했을 때 3분의 1이 나오는 식이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수로 표현해서 정적분으로 약속을 할 수 있고요. 이 값도 구해주면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거 계산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살짝은 스킵하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뒤에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구간을 n등분을 해서 직사각형들을 n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넓이의 총합을 구하고 극한을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구간, 비정형적인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식 fx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구간 내에서 a부터 b까지라는 구간 내에서 양수의 값을 갚는 함수 fx를 가져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x는 a, x는 b, 그 다음에 x축과 그 다음 y는 fx라고 하는 이 식들로 곡선들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비정형적인 모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구분구적법을 써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구간을 한번 n등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주어진 구간을 n개로 쪼개기 위해서는 n-1개의 가운데에 분기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여기가 첫 번째 구간, 여기가 두 번째 구간, 여기 세 번째 구간 쭉 해서 이쪽 n번째 구간 이렇게 생겨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주어졌던 a랑 b라고 하는 것은 처음 점 x0, 그 다음에 xn 이런 식으로 번호를 일관성 있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k번째 직사각형은 언제 생기나 보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x0부터 x1까지가 첫 번째 직사각형이에요. x1부터 x2까지가 두 번째 직사각형이에요. 지금 오른쪽 첨자가 결과적으로 몇 번째라는 것을 알려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x2와 x3 여기가 세 번째고요. 그럼 k번째 직사각형은 오른쪽이 xk로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xk-1부터 xk까지 이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k-1부터 xk까지 직사각형을 그려보게 되면요. 조금 모양이 살짝은 삐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한번 첨단기기의 힘을 빌려서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얘가 k번째 직사각형의 k번째 직사각형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의 길이, 높이 이렇게가 필요하겠죠. 지금 규칙을 봤을 때는 오른쪽 함수값을 기준으로 높이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른쪽 xk를 기준으로 높이를 세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xk일 때 함수값이니까 fx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밑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 a부터 b까지를
나타내는 이 전체 길이는 b-a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n등분, n으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뭐 편의상 x의 증분이라고 해서 델타 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높이 fxk와 밑변의 길이 델타 xk 얘를 곱한 값이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직사각형이 총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n개가 존재하니까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은 k는 1부터 n까지 이 값들을 더해준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면 오차들이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n의 횟수, 쪼갠 횟수를 한없이 크게 보내버리게 된다면 이 오차는 0으로 줄어들게 될 테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될 거고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것으로 약속하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정적분의 최초 정의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k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x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길이는 전부 다 델타 x로 일정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x1이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델타 x만큼 한번 간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x2라고 하는 것은 처음 기준점 a로부터 델타 x만큼 두 칸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x3는 마찬가지로 a로부터 델타 x만큼 3번 a 플러스 3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같은 원리로 xk라고 하는 애는 a로부터 델타 x만큼 몇 번 간 거? k번 간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델타 x는 아까 말했듯이 n분의 b-a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는 a 플러스 n분의 b-ak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급수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대신에 a 플러스 n분의 b-ak 적어주고 델타 x 대신에 이쪽 xk라고 적었네요. 델타 x 대신에 n분의 b-a 요걸 써주게 되면 요 급수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 위의 급수랑 같은 식이고요. 이것이 정적분으로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직사각형들 우리가 주어진 구간을 n등분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극한을 보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약속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또는 정적분을 급수로 고쳐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단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적분을 이미 배웠죠. 대부분의 식들의 정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시험 문제에서 풀게 되는 것들은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쳐서 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함으로써 이 급수를 알아내는 식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급수식이 등장을 했을 때 자유자재로 얘를 정적분으로 고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 3단계를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3단계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급수는 정적분으로 전부 다 고쳐서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아까의 식을 한 번만 더 적어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ak n분의 b-a라고 하는 애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한 것끼리 짜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짜맞춰서 마치 치환적분법에도 선생님이 막 공식 만들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그냥 짜맞추는 거지 공식적인 수학 설명은 아니에요. 자, 볼게요. 지금 봤을 때 F 어쩌고 F 어쩌고끼리 서로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없는 급수를 마주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X로 바꿀 식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X로 깔끔하게 변화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라고 하는 애를 x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x로 바꿀 식을 정할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반드시 x를 잡을 때는 n분의 k라고 하는 형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구간을 n등분을 해서, 그쵸? n등분을 해서, 즉 n분의 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n등분을 해서 그 중에 k번째 직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즉 n등분해서 k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n분의 k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구분구조법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를 잡아주실 때 이 n으로 나눠서 그 중에 k번째라는 의미의 n분의 k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x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았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대응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봤을 때 뒤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기호는 뭔가 얘랑 연결돼야 될 것 같으니까 n분의 b-a라고 하는 것과 dx를 연결 지으려고 그래요. n분의 b-a와 dx를 연결 짓고자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둘의 관계식이 완전 생뚱맞아 버리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둘의 관계식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x가 dx로 바뀌는 거 어서 한번 봤죠? 치환적분법에서. 그때 우리 어떻게 했더라? x식 나온 다음에, 그쵸? 양쪽을 미분해서 dx와 dt 사이 관계 봤던 거 기억나세요? x가 dx로 바뀌는 건 결과적으로 미분의 과정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미분을 통해서 n분의 b-a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k를 문자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k로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2단계는 양쪽을 미분하는 겁니다. 이건 짜맞추기이기 때문에 치환적분법과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치환적분법이었으면 여기에 dk가 붙었겠죠. 근데 지금은 짜맞추는 과정이라서 k 그냥 없어진다라고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억지로 짜맞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양쪽을 미분해서 dx를 확인해 주고요. 자, 마지막 3단계 뭐냐면요. 우리 이제 기호를 바꿔줘야 되죠. A부터 B까지 라고 하는 위끝과 아래끝을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봐보도록 하죠. 자, 우리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K는 1부터 N까지 요것과 이 A와 B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일단은 N등분을 해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값이 X1이죠.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이 n의 개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a와 x1, x0, 즉 a와 x1이 서로 다른 값이지만 만약에 n의 개수를 한없이 키워서 이쪽에는 이것을 최대한 잘게 쪼개게 된다면 이 x0와 x1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같아지지 않을까요? 최대한 잘게 쪼갠다는 건 여기를 이렇게 더 쪼개고 여기를 x1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즉 n의 횟수가 많아지면 이 x1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a로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x1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요. 우리가 정했던 이 x라고 하는 것의 k 자리에 이 k는 1, 제일 작은 값을 넣었을 때 나온 것이 x1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래 끝 a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x의 관계식에 k의 최소값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k의 최소값만 대입하면 a1이 나오는 x1이 나와버려서 x0, 즉 a 값과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x0나 x1이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래 끝 a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위끝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뭐 k가 n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n 자체를 대입하면 xn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을 대입하면
xn-1이나 xn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n을 한없이 키우게 되면 이 xn-1이든 xn이든 다 b의 값으로 가까이 갈 것이다. 그래서 윗끝은 x의 식에 k의 최대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n을 극한을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윗끝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실제로 보시면 이쪽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여기에다가 k의 최소값 1을 넣어주게 되면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라고 나오게 되는데,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이쪽에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그쵸? 그러면 이 전체식은 0으로 가까워질 것이고 결론적으로 a로 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아래 끝을 얻어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최대값 n을 대입하게 되면 약분되어서 a 더하기 b 빼기 a가 나오니까 b라는 값이 나오죠. 얘는 극한을 취하더라도 윗끝 b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단계를 통해서 주어진 급수,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쳐서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봤을 때 일단은 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쪽이 뭔가 시그마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인 것 같아요.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5제곱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4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k 4제곱에 대한 급수 공식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얘를 손으로 풀 수 없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얘는 정적분을 고쳐서 풀라는 소린데, 우리 아까 3단계 보게 되면 x로 바꿀 식을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n분의 k가 포함되도록 식을 잡아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최대한 n분의 k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n 5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안쪽에 집어넣어서 최대한 k 4제곱과 묶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의 5제곱분의 k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4묶음까지는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n분의 k의 4제곱까지 묶어낸 다음에 n이 한 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n분의 1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분의 k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한번 n분의 k라고 하는 것을 x로 잡아보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 2단계, 양쪽을 미분해서 dx를 확인해 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왼쪽은 k로 미분하고 오른쪽은 x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dx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아까 괜히 쓸데없이 남아있었던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dx가 될 운명이었다라는 거고요. 3단계, 윗끝과 아래끝 구해줘야 되죠. 윗끝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을 대입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라고 했어요. 이 k의 최대값 n을 대입하게 된다면 n분의 n, 즉 1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무한대를 보내봐야 결과적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아래끝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대입해보라고 했어요. k의 최소값, k는 1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입해주게 된다면 n분의 1이 되는데 얘를 극한을 취하게 되면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아래끝 0이었고요. 윗끝 1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바뀐 거예요. 이제 n분의 k 대신에 x를 넣습니다. x의 4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n분의 1은 아까 설명했듯이 dx가 되면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부정적분 먼저 계산해보면 5분의 1 x의 5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고 0부터 1까지. 그럼 윗끝 먼저 대입하겠죠. 5분의 1 아래끝 대입하면 0, 그것을 빼주게 되면 5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 문제. 손으로 계산하면 이걸 계산할 수 없었겠지만 정적분으로 고쳐내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 단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원래는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급수를 활용했지만 우리는 이미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급수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길고 어려웠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